인연이 어디서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네가 뭔데? 겨우 친구 초대장이나 얻어서 온 주제에 어디서 나한테 훈계야? 여보, 우리 왔어. 늦어서 미안해. 어머, 우리 남편 왔네. 부대 일이 좀 늦게 끝났어. 사령관님. 사령관님, 안녕하십니까? 빨리, 다들 경례 안 해? 충성! 충성!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윤영의 모습은 여느 직장인과 다르지 않다. 군복을 입고 있지만 작은 계급장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알아보지 못한다. 윤영은 조용히 책을 읽으며 사령부로 향한다. 특수전 사령부에 도착하자 부하 장교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린다. 사령관님 안녕하십니까? 윤영은 정중하게 답례를 하며 사령관실로 향한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윤영이 부관에게 묻는다. 상황 보고가 오전 9시에 있고 합참회의가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부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잇는다. 합참에서 특별 업무 관련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극비 문서라고 하더군요. 윤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든다. 봉인된 서류 봉투를 뜯어보니 차기 진급 대상자 품위 평가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다음 진급 대상자 명단에 대한 품위를 비밀리에 조사해달라는 내용이다. 윤영은 서류를 천천히 읽어보며 눈썹을 살짝 찌푸린다. 이런 종류의 업무는 처음이지만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기꺼이 맡을 수 있다. 이번 심사 대상자 중에 특이사항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부관이 또 다른 파일을 건넨다. 최준영 대령인데 배우자가 군 관련 모임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자주 한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윤영이 파일을 펼쳐본다. 육군 대령 최준영, 배우자 정미양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순간 윤영의 손이 멈춘다. 정미양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그 정미양이 맞을까? 설마. 윤영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의자 등받이에 기댄다. 만약 그 정미양이 맞다면 이번 평가 업무는 단순하지 않을 것 같다. 고등학교 시절 정미양은 윤영을 무시하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윤영은 곧 마음을 다잡는다.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업무는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그것이 군인의 기본 소양이다.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 윤영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딸 수빈 곁에 앉아 있다. 수빈은 의대생이지만 지금은 환자가 되어 침대에 누워 있다. 창백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엄마, 수술비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수빈이 약한 목소리로 말한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특수전 사령관인 게 괜히 아니야. 다음 달 진급심사만 통과하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윤영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원칙을 굽히시면 안 돼요. 아빠가 그렇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수빈이 침대 머리맡에 있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본다. 윤영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간다. 딸이 이렇게 말하니 더욱 마음이 아프다. 20년 전 남편이 임무 중 순직했을 때도 군인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했다. 그 유지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들다. 수빈아, 아빠 사진 좀 보여줘. 윤영이 말한다. 수빈이 침대 옆 서랍에서 20년 전 남편의 사진을 꺼낸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뒤에는 사랑하는 윤영아, 수빈아. 항상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진짜 군인의 길이다라고 적혀 있다.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윤영이 묻는다. 네. 군인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셨어요. 수빈이 대답한다. 맞아. 그런데 엄마는 지금. 윤영이 말을 잇지 못한다. 딸의 생명과 남편의 유지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져 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들어온다. 사령관님, 죄송하지만 수빈 씨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더 미룰 수는 없습니다.
윤영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진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윤영은 여전히 정미양이라는 이름을 떨쳐낼 수 없다. 간단한 저녁을 차려놓고 앉았지만 식욕이 나지 않는다.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정미양은 당시 집안이 부유했던 아이였다. 아버지가 큰 건설회사를 운영한다며 늘 자랑하곤 했다. 반면 윤영은 평범한 서민 가정 출신이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고 아버지는 택시를 운전하셨다.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조용해? 말 좀 해봐. 정미양은 윤영이 과묵한 성격인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종종 다른 아이들 앞에서 윤영을 놀리곤 했다. 특히 윤영이 성적이 좋을 때면 더욱 심했다. 공부벌레가 뭘 그렇게 잘난 척해?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며 윤영은 깊은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그것도 이미 30년도 더 지난 일이다. 지금의 윤영은 더 이상 그때의 소심했던 학생이 아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화면에 윤정이라는 이름이 떠오른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일한 친구다. 윤영아, 잘 지내?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윤정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당황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너 혹시 동창회 연락 받았어? 나한테는 초대장이 왔는데 이번 동창회는 미양이가 주도해서 호텔을 빌렸다더라. 드레스 코드까지 정했대. 윤영은 잠시 말을 잃는다. 타이밍이 묘하다고 해야 할지 마침 궁금하던 차에 정미양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살짝 반갑기까지 하다. 미양이가 군인이랑 결혼했다던데 맞지? 응, 맞아. 남편이 대령이라고 하던데 아직도 허세 터지는 건 여전하더라. 또 얼마나 자랑질을 하면서 사람을 괴롭힐까? 나는 안 가려고. 정미양의 남편도 군인, 그것도 대령. 그렇다면 최준영 대령의 부인이 바로 그 정미양이 맞는 것 같다. 윤정의 말을 들으며 윤영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그럼 그 동창회에 내가 대신 가도 될까? 초대장 좀 줄 수 있어? 며칠 후 윤정이 가져다 준 초대장을 보니 정말 호화롭다. 금박으로 인쇄된 카드에는 5성급 호텔 뷔페에서의 만남이라고 적혀 있다. 드레스 코드는 세미 포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구경하고 와. 안 그래도 미양이가 요즘 남편 덕분에 기세가 하늘을 찌른다더라. 군대에서 되게 높은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심해. 윤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윤정을 포함해 대부분의 친구들은 윤영이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는 모른다. 그저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동창회는 주말에 열릴 예정이다. 그때까지 윤영은 최준영 대령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더 수집해 볼 생각이다. 며칠 후 진급평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윤영은 최준영 대령의 이력을 자세히 살펴본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진급을 거듭해 온 장교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 유력한 진급 대상 후보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윤영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배우자의 품이나 사적인 모임에서의 태도 같은 것들 말이다. 군 간부의 가족은 군을 대표하는 얼굴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윤영은 25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린다. 정미양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학교 신축 공사를 맡았는데 부실 공사로 인해 교실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 그때 윤영은 정미양을 밀어내며 자신이 천장 밑에 깔렸다.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육군사관학교 1차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재수를 해서 겨우 합격했지만 그 1년의 시간이 인생을 바꿔놓았다. 하지만 정미양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구조된 후에도 괜히 영웅 행세하지 마. 라며 윤영을 질책했다.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하다. 동창회 당일 윤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한다.
옷장에서 흰색 원피스를 꺼내 입고 거울을 보니 군복을 입은 모습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화장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다. 아무리 그래도 대놓고 무시를 당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윤영의 마음은 복잡하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25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윤영은 아버지의 묘를 찾는다. 국립현충원의 한자리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아버지. 묘비에 새겨진 육군 원사 박진수라는 글자를 쓸어본다. 아버지, 오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원한과 공적인 책임 사이에서 고민이에요. 윤영이 혼잣말을 한다. 바람이 불어와 윤영의 머리를 스친다. 마치 아버지가 답해주는 것 같다. 옳은 일을 하면 된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윤영은 마음을 다잡고 호텔로 향한다. 오늘은 운명의 날이다. 25년 만에 정미양과 다시 만나는 날이고 최준영 대령의 진급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날이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대부분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윤영을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원래 존재감이 약했던 데다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이니까. 어머, 윤영이 맞지? 반가워요. 한 동창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지만 윤영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듯하다. 윤영은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인사를 받는다. 그때 호텔 뷔페장 입구 쪽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나타난다. 정미양이다. 예전보다 살이 좀 쪘지만 여전히 화려한 메이크업과 값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다. 드디어 25년 만의 재회가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모두들 너무 반가워요. 정미양이 큰 소리로 인사를 하며 주위를 둘러본다. 그러다가 윤영을 발견하고는 눈을 찌푸린다. 너 누구더라? 우리 반이었어? 정미양이 윤영을 향해 묻는다. 윤영은 조용히 대답한다. 윤영이야. 박윤영. 아, 박윤영. 아, 맞다. 그 조용했던. 정미양의 표정이 급격히 변한다. 반갑다기보다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아니, 초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왔어? 정미양이 직설적으로 묻는다. 윤정이가 초대장을 줬어. 윤영이 담담하게 대답한다. 참, 친구 초대장을 받아가면서까지 오고 싶었니? 날카로우면서도 조롱이 섞인 정미양의 목소리에 주위 사람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한다. 정미양은 목소리를 더 높인다. 기왕 왔으니 조용히 앉아서 구경이나 해. 어차피 할 말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윤영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자리에 앉는다. 정미양의 태도는 25년 전과 비교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다. 다른 동창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정미양은 본격적으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우리 남편이 곧 대령에서 장군으로 승진하는 거야. 내가 진짜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 와, 정말 대단하네. 장군 부인이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야? 동창들이 감탄사를 연발하자 정미양은 더욱 우쭐해진다. 대단하고 말고. 이제 후임들 많은데 후임 부인들 내가 다 관리할 수 있어. 이걸 누리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뒷바라지 했는데. 군대에서는 계급이 곧 서열이거든. 정미양은 한껏 거들먹거리며 떠든다. 그리고 가끔 윤영 쪽을 힐끗 쳐다보기도 한다. 마치 너는 이런 세계를 모르겠지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다. 그때 윤영이 조용히 입을 연다. 후임을 관리한다니 군대는 그런 식의 권위 남용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 윤영의 목소리는 낮고 크지 않았지만 위험이 있다. 순간 뷔페장이 조용해진다. 정미양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윤영을 바라본다. 뭐라고? 내가 뭘 알아? 군대 근처도 안 가본 주제에. 정미양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군 배우자라고 해서 계급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건 군인 가족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야. 윤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지만 어딘가 단호한 느낌이 있다. 정미양은 점점 화가 나는 듯하다.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내가 뭔데? 정미양은 테이블 위에 있던 레드와인 잔을 집어든다. 그리고 주저없이 윤영의 흰 원피스 위에 와인을 들이붓는다. 빨간 와인이 윤영의 하얀 원피스를 적시며 흘러내린다. 주위 동창들은 깜짝 놀라며 어머 하고 소리를 지른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는 않는다. 겨우 친구 초대장이나 얻어서 온 주제에 어디서 나한테 훈계야. 정미양이 승리감에 취해 외친다. 윤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와인으로 얼룩진 원피스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한다. 정미양, 너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 웃기네.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정미양은 크게 웃으며 말한다. 다른 동창들도 키득거리며 웃는다. 마치 25년 전 고등학교 교실로 돌아간 것 같다. 윤영은 묵묵히 휴지로 와인을 닦으며 자리를 정리한다. 그 순간 호텔 뷔페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군복을 입은 남성 여러 명과 정장을 갖춰 입은 남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앞장선 남성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정미양을 발견하고 손을 흔든다. 여보, 우리 왔어. 정미양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향해 손을 흔든다. 드디어 자신의 남편을 동창들에게 자랑할 기회가 온 것이다. 최준영 대령이 뷔페장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본다. 키가 크고 단정한 군인다운 모습이다. 뒤따라 들어온 다른 장교들도 모두 깔끔한 군복 차림이다. 늦어서 미안해. 부대 일이 좀 늦게 끝났어. 최준영 대령이 정미양에게 다가가며 말한다. 오는 김에 동료들이랑 배우자분들을 만나서 밖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왔지. 아주 익숙한 제스처로 군 장교들을 대동하고 있다. 정미양은 더욱 우쭐해진다. 남편이 이렇게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동창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준영이 정미양에게 가까이 걸어오는 도중 윤영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최준영의 발걸음이 멈춘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눈이 커진다. 와인에 젖은 흰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서 있는 윤영을 보는 순간 그는 윤영이 누구인지 알아본다. 대한민국 모든 장교가 사진으로 외우는 얼굴, 정군을 통틀어 단 한 명뿐인 여성 특수전 사령관의 얼굴을. 사령관님. 최준영은 반사적으로 거수 경례를 올린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뒤따라 다른 장교들도 최준영의 행동을 보고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한다. 그리고 그들 역시 윤영을 발견하는 순간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거수 경례를 올리기 시작한다. 사령관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정자세로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고 뷔페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인다. 동창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정미양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린다.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조용한 뷔페장에 울려 퍼진다. 여보, 왜 그래? 누구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정미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묻는다. 하지만 최준영은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대답하지 못한다. 윤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를 한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한다. 편하게 하세요. 장교들이 경례를 마치자 정미양은 더욱 당황스러운 표정이 된다. 남편과 동료들이 모두 한 여자에게 경례를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뭐야, 당신 왜 쟤한테 인사를 그렇게 해? 당신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군대 동료야? 정미양이 최준영에게 속삭이듯 묻는다. 하지만 최준영의 대답은 정미양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아니야. 사령관님이셔. 상관 중의 상관. 최준영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다. 사령관이라고? 그게 무슨... 정미양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조용히 서 있는 윤영이 어떻게 자신의 남편보다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는지 받아들일 수 없다. 윤영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것은 이미 확인했으니까. 정미양이 정말 최준영 대령의 부인이라는 것과 정미양의 품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옷도 이렇고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윤영이 조용히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 하자 최준영이 급하게 말한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최 대령, 월요일에 얘기하죠. 윤영의 말을 들은 최준영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린다. 월요일에 얘기하자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고 있다. 윤영이 뷔페장을 나가자 그제서야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저 사람이 누구야? 사령관이라고 했는데. 정미양이 와인 뿌린 사람 말이야? 정미양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박윤영이 어떻게 이런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보, 정말이야? 저 사람이 사령관이라고? 정미양이 최준영에게 다시 묻는다. 최준영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님이야. 군에서 가장 높은 분 중 한 분이시고. 그럼 내가 방금. 정미양은 자신이 한 행동을 떠올리며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군 최고 위층 인사에게 와인을 뿌렸다는 사실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온다. 동창들은 더 이상 축하 분위기가 아니다. 모두들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정미양의 자랑질도 갑자기 초라해 보인다. 우리 먼저 가봐야겠어. 한 동창이 말하며 자리를 뜬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한다. 최준영도 부하들과 함께 자리를 정리한다. 우리도 가자. 내일 부대에서 할 일이 많아. 그날 저녁 정미양과 최준영의 집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인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특히 정미양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점점 깨닫기 시작한다. 여보, 나 어떡해? 정미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모르겠어. 월요일에 가봐야 알 것 같아. 최준영의 목소리도 무겁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월요일 아침 최준영 대령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부대에 도착한다. 주말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동창회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대령님, 안녕하십니까? 부하 장교들이 인사를 하지만 최준영은 평소와 달리 어둡고 침울한 표정이다. 사령관실에서 전화가 올 것 같아 하루 종일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다. 오후 2시쯤 드디어 전화가 온다. 최준영 대령, 특수전 사령부로 즉시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최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고 군복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다. 특수전 사령부에 도착한 최준영은 사령관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인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윤영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 최 대령 앉으세요. 윤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다. 하지만 최준영에게는 그 차분함이 더욱 무섭게 느껴진다. 사령관님, 주말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최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윤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본다. 최 대령, 우리는 지금 공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윤영은 책상 위에 파일을 연다. 최준영의 진급심사 관련 서류들이 가득하다. 최 대령의 진급심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윤영이 서류를 넘기며 말한다. 최준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다. 지난달 호텔 유흥시설을 부하 장교들과 함께 이용한 기록이 있더군요.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이 차분하게 말한다. 최준영은 할 말을 잃는다. 그 일이 발각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배우자의 공공장소에서의 품위도 심각합니다. 군 간부의 가족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윤영의 말을 들으며 최준영은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른다. 아내 정미양이 동창회에서 보인 행동들이
모두 보고서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사령관님, 제가 아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령, 윤영이 최준영의 말을 끊는다. 군인의 품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고위 간부일수록 더욱 그래요. 이는 군의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최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윤영의 말이 전부 사실이기 때문이다. 진급 심사 결과는 며칠 후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 사령관님. 최준영이 사령관실을 나간 후 윤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다.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25년 전 일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날 저녁 최준영은 집에 돌아가서 정미양과 마주 앉는다. 여보, 오늘 사령관님을 만났어. 정미양의 얼굴이 순간 굳어진다. 그래서 뭐라고 해? 진급은 어려울 것 같아. 아무래도 동창회에서 일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정미양은 화를 내며 소리친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와인 좀 뿌린 게 뭐가 문제야? 그날 밤 정미양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안을 돌아다닌다.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윤영이 정말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문득 오래된 앨범이 생각나 서랍을 뒤진다.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을 꺼내 펼쳐본다. 그러다가 한 장의 흑백 사진에서 손이 멈춘다. 25년 전 교실 천장 붕괴 사고 당시의 사진이다. 사진 속에는 윤영이 쓰러진 정미양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다. 윤영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 이게 뭐야? 정미양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때 나를 구해준 게 윤영이었어? 정미양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천장이 무너질 때 누군가 자신을 밀어냈던 것. 그리고 그 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윤영이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던 모습. 정미양은 급히 인터넷으로 당시 신문 기사를 검색한다. 고교 천장 붕괴 사고. 한 학생이 친구를 구하다 중상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온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다. 박윤영 양은 친구를 구하려다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육군사관학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내가 윤영이의 꿈을 망쳤구나. 정미양은 절망하며 중얼거린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건물이 자신의 아버지 회사가 부실 공사한 건물이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모든 것이 자신의 가족 때문이었던 것이다. 정미양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한다. 윤영이 왜 자신을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왜 남편의 진급을 막으려 하는지. 며칠 후 합참에서 진급 심사 결과가 발표된다. 최준영 대령의 이름 옆에는 심사 유보라는 표시가 있다. 최준영 대령 진급 심사 결과를 통보드립니다. 인사 담당관이 공식적으로 통보한다. 공적 자원 사적 이용 및 배우자의 불건전한 품위를 이유로 이번 진급 심사에서 유보 결정되었습니다. 최준영은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 크다.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급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좌절을 맛본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최준영은 정미양에게 결과를 알린다. 진급이 유보되었어. 정미양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한다. 그동안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남편의 진급을 자랑했던 것이 떠오른다. 그럼 장군 못 되는 거야? 당분간은 어려워. 이번 일로 인사 기록에 흠이 생겼거든. 다른 징계를 안 받은 것만으로도 사령관님이 배려를 해준 거야. 정미양은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깨달는다. 하지만 여전히 윤영에 대한 원망이 더 크다. 다 그 박윤영 때문이야. 일부러 복수하려고 그랬을 거야. 하지만 최준영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사령관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게 맞아. 그날 밤 정미양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25년 전 자신이 괴롭혔던 조용한 소녀가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진급 유보 소식이 전해진 지 사흘 후 정미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며칠 동안 25년 전 사진과 신문 기사를 계속 들여다보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정미양은 편지를 쓰기로 결심한다. 직접 만나서는 감정이 앞서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다. 윤영아, 어릴 적에도 내가 너무 했던 거 알아. 이번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남편도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고, 편지를 쓰면서 정미양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남편의 진급이 막혔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온다. 내가 너무 교만했어.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너에게도 함부로 행동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정미양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다. 25년 전 일에 대한 진실 말이다. 윤영아, 모든 걸 알았어. 25년 전에 나를 구해준 게 너였구나. 내가 평생 괴롭혔던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이었다니.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어. 편지를 다 쓰고 난 후 정미양은 우체국으로 가서 편지를 붙인다. 윤영이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하다. 며칠 후 윤영은 정미양의 편지를 받는다. 사령관실에서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다. 정미양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하지만 윤영은 답장을 쓰지 않는다. 대신 편지를 조용히 서랍에 넣어둔다. 어쩌면 정미양도 변할 수 있을까? 윤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 무렵 윤영은 딸 수빈의 상태가 악화되어 자주 병원을 방문한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는데 아직 수술비 마련이 쉽지 않다. 진급이 늦어지면서 의료비 지원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그날도 병원에 간 윤영은 수빈의 담당 주치의와 상담을 한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간 윤영은 깜짝 놀란다. 윤영아, 오랜만이야. 의사가 먼저 말을 건넨다. 민석 오빠? 여기서 왜? 윤영이 놀라며 대답한다. 강민석은 윤영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첫사랑이었다. 의대에 진학해서 지금은 뇌외과 전문의가 되어 있다. 수빈이 주치의가 나야. 그런데 너 수빈이 병력에 대해 모르는 게 있구나. 강민석의 표정이 심각해진다. 윤영도 긴장한다. 수빈이의 뇌종양. 이건 선천적인 게 아니야. 외상 후유증이야. 외상? 윤영이 되묻는다. 25년 전 내가 머리를 다쳤을 때 그 충격이 유전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그게 수빈이에게 전해진 거야. 윤영은 충격을 받는다. 그럼 내가 정미양을 구하려다가 내 딸이. 윤영아, 이걸 알아야 해. 정미양의 아버지 회사가 부실 공사를 한 건물이었어. 그 사고는 정미양도 피해자였던 거야. 강민석의 말을 들으며 윤영은 혼란스럽다. 지금까지 정미양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운명처럼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민석 오빠, 수빈이 수술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수술비 문제는 내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게. 그날 저녁 윤영은 어머니를 찾아간다. 78세의 어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시지만 요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영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는다. 어머니는 조용히 딸의 이야기를 들으신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입을 여신다. 윤영아, 복수는 상처를 덧나게 하지만 용서는 진짜 치유를 가져온단다. 엄마, 하지만 수빈이 수술비는 돈 때문에 마음을 굽히면 안 된다. 내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신다. 그런데 말이야, 정미양이 어머니와 내가 예전에 같은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었는데 그 집도 많이 힘들었어. 모든 게 돈 때문만은 아니란다. 윤영은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에 잠긴다. 어머니는 항상 옳은 길을 제시해 주신다. 진짜 강한 사람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란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영은 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긴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진짜 해답일까? 하지만 25년간 쌓인 상처가 그렇게 쉽게 사라질까? 그날 밤 윤영은 딸의 병실을 다시 찾는다. 잠들어 있는 수빈을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 수빈아, 엄마가 옳은 길을 선택할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될게. 수빈이 잠결에 미소를 짓는 것 같다. 정미양의 편지를 받은 지 2주가 지났다. 윤영은 마침내 정미양을 만나기로 결심한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보낸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윤영은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린다. 잠시 후 정미양이 들어온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다. 화장도 연하게 했고 표정도 많이 달라져 있다. 윤영아, 만나줘서 고마워. 정미양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앉아. 어떻게 지내? 윤영이 차분하게 말한다. 많이 반성하며 지내고 있어. 정말 미안해. 정미양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진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다. 25년 전 사고 이야기, 그동안 서로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현재의 상황까지. 윤영아, 25년 전에 나를 구해준 게 너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리고 내 아버지 회사 때문에 내가 다쳤다는 것도. 정미양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미양아, 우리 모두 그 사고의 피해자였어. 너도 나도. 윤영이 따뜻하게 말한다. 하지만 수빈이는 내 때문에. 아니야. 그때 내가 한 선택이고 후회하지 않아. 누군가를 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어. 정미양은 더욱 눈물을 흘린다. 윤영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특히 동창회에서.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앞으로야. 윤영이 정미양의 손을 잡는다. 나도 변할 수 있을까? 정미양이 간절하게 묻는다. 물론이야.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진정한 화해를 한다. 25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한다. 카페를 나서면서 정미양이 마지막으로 말한다. 윤영아, 수빈이 수술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윤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윤영은 사령관실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서류를 검토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서울대병원 강민석 의사로부터 온 전화였다. 윤영아, 지금 시간 있어? 병원으로 좀 와줄 수 있어? 강민석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인데? 수빈이 상태가 나빠진 거야? 윤영이 긴장하며 물었다. 아니, 오히려 좋은 소식이야. 직접 와서 들어야 할 것 같아. 윤영은 급히 업무를 정리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응접실에 도착하니 강민석뿐만 아니라 몇 명의 의료진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미양도 그곳에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윤영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강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윤영아, 우리 의료진들이 수빈이를 위한 특별 후원회를 만들었어. 수술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 윤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정미양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어. 25년 전 학교 사고에서 내가 자신을 구해줬고, 그로 인해 내가 다쳤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수빈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요. 정미양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영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내 SNS에 이야기를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후원하겠다고 나섰어. 윤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양아. 그리고 말이야, 강민석이 계속 말했다. 우리 병원 이사회에서도 이 사연을 듣고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면제해주기로 했어. 수빈이는 특별 케이스로 분류돼서 최고의 의료진이 담당하게 될 거야. 윤영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홀로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정미양도 윤영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다. 정말 고마워, 미양아. 그리고 민석 오빠도. 윤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저녁 수빈의 병실을 찾은 윤영은 딸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수빈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정미양 이모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수빈이 말했다.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엄마도 오늘 배웠어. 윤영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며칠 후 수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지만 강민석을 포함한 최고의 의료진이 담당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수빈을 보며 윤영은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용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정미양에게 복수만 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최준영 대령은 진급 유보 이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부대 순찰을 돌았고 부하들과의 면담 시간을 대폭 늘렸다. 대령님, 요즘 많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한중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어떻게? 최준영이 물었다. 예전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훨씬 친근하십니다. 그리고 부하들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세요. 최준영은 쓸쓸하게 웃었다. 한번 크게 깨져봐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 박윤영 사령관님께 정말 감사해야 해. 그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서도 정미양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부부관계도 많이 개선되었다. 예전에는 정미양의 허세와 자랑에 피곤해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다. 여보, 오늘 부대에서 칭찬받았어. 최준영이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다. 정말? 무슨 일로? 정미양이 반갑게 물었다. 부하들이 내가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 이제야 진짜 리더가 된 것 같다고. 당신 정말 대단해. 나도 당신처럼 변하려고 노력 중이야. 정미양도 환하게 웃었다. 어느 날 최준영은 윤영 사령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사령관실에 들어선 그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다. 대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다. 사령관님, 안녕하십니까? 최준영이 정중하게 격려했다. 편하게 앉으세요, 최 대령. 무슨 일이세요? 윤영이 따뜻하게 물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최준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그리고 가족 관리에 소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모범적인 군인이 되겠습니다. 윤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계급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책임이 따르니까요. 최 대령, 부하들 사이에서 평가가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모두 사령관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모두 당신 스스로 노력한 결과예요. 최준영이 나간 후 윤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이번 일로 최준영도 정미양도 그리고 자신도 모두 성장했다. 몇 달 후 최준영의 재심사가 다가왔다. 그는 이번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부하들의 신뢰를 얻었고 가정도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났다. 1년간의 대기 기간이 끝나고 최준영 대령의 재심사가 진행되었다. 합참 회의실에는 주요 장성들이 모여 있었고 윤영 사령관도 평가위원으로 참석했다. 최준영 대령의 1년간 근무평가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담당관이 서류를 펼쳤다. 부하들의 평가 우수, 리더십 평가 탁월, 가족관리 모범적, 공과 사의 구분 명확, 전반적인 개선도가 매우 높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한 장성이 윤영을 바라보며 물었다. 박 사령관님, 직접 평가를 내리신 분으로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1년 전 최준영 대령의 진급을 유보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최 대령은 이번 1년간 누구보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하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개선했으며 무엇보다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준영 대령의 진급을 적극 추천합니다. 윤영의 말에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합참의장이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최준영 대령의 진급을 승인합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소식을 들은 최준영은 감격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기뻐하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진급은 권력이 아니라 더 큰 봉사의 기회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간 최준영은 정미양에게 소식을 전했다. 여보, 진급이 승인됐어. 정미양은 조용히 남편을 안았다. 축하해.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 맞아. 박사령관님께 정말 감사해야겠어. 부부는 조용히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더 이상 자랑이나 허세가 아닌 진정한 군인 가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며칠 후 최준영은 윤영을 찾아가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작은 선물 하나를 내밀었다. 정미양이 직접 쓴 감사 편지와 함께 수제 쿠키였다. 사령관님, 저희 부부의 마음입니다. 윤영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정미양의 글씨체가 예전과 달리 정성스러워 보였다. 수빈은 수술 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의료진들도 놀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 강민석 의사는 수빈의 회복을 지켜보며 보람을 느꼈다. 수빈 씨, 이제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민석이 차트를 보며 말했다. 정말요? 의사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수빈이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앞으로 정기검진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수빈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와 정미양 이모의 화해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정미양이 병문 안을 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책 몇 권이 들려 있었다. 수빈아, 많이 좋아졌구나? 정미양이 따뜻하게 물었다. 네, 이모. 다 이모 덕분이에요. 수빈이 감사하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내 어머니가 25년 전에 나를 구해준 거지. 두 사람은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미양은 수빈에게 자신의 과거 실수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이모도 젊었을 때는 많이 교만했어. 사람들을 무시하고 특히 내 어머니를 많이 괴롭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 하지만 이모는 변하셨잖아요. 수빈이 말했다. 그래, 내 어머니 덕분에 변할 수 있었어. 진정한 강함은 권력이 아니라 용서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지. 그때 윤영이 병실에 들어왔다. 정미양과 수빈이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머니, 수빈이 반갑게 인사했다. 미양아, 오늘도 왔구나. 윤영이 정미양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응, 수빈이 보고 싶어서. 그리고 너도 보고 싶고. 세 여자는 오후 내내 함께 시간을 보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퇴원 날 수빈은 강민석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저도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게요. 강민석이 수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 어머니처럼 강하고 따뜻한 의사가 되길 바란다. 1년 후 고등학교 동창회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정미양이 아닌 다른 동창이 주최했다. 장소도 화려한 호텔이 아닌 학교 근처의 소박한 레스토랑이었다. 윤영은 평소에 단정한 옷차림으로 도착했다. 입구에서 정미양을 만났는데 그녀도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다. 윤영아, 반가워. 정미양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미양아, 같이 들어갈까? 윤영도 미소로 답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서자 동창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1년 전 동창회에서의 충격적인 장면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 저 둘이 친해진 거야? 한 동창이 속삭였다.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동창이 궁금해했다. 동창회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말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이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박윤영, 정미양 동창님 나와주세요. 윤영과 정미양이 함께 앞으로 나갔다. 동창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정미양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러분, 1년 전 동창회에서 제가 정말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윤영이에게 와인을 뿌렸던 일 모두 기억하시죠? 동창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25년 전 학교 사고에서 윤영이가 저를 구해줬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평생 은인을 괴롭혀왔다는 사실을요. 정미양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윤영아, 정말 미안해. 윤영이 정미양의 손을 잡았다. 미양아, 이미 다 용서했어. 우리 이제 진짜 친구잖아. 두 사람이 포옹하자 동창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눈물을 흘리는 동창들도 있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네. 한 동창이 감동하며 말했다. 윤영이 이어서 말했다. 여러분, 저도 배운 게 많습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미양이는 정말로 변했고 지금은 제 소중한 친구입니다. 동창회는 1년 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자랑이나 허세 대신 서로의 근황을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다. 동창회가 끝난 후 며칠 윤영은 평소처럼 새벽 조깅을 나갔다. 한강변을 달리며 지난 2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딸의 병, 정미양과의 재회, 최준영 대령의 진급심사, 그리고 화해와 용서,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정직하게 사니까 모든 게 잘 풀렸어. 윤영이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조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다. 수빈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엄마, 오늘 의대 첫 수업이에요. 정말 떨려요. 엄마처럼 사람을 구하는 의사가 될게요. 사랑해요. 윤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수빈아, 엄마도 사랑해. 파이팅! 사령부에 도착하니 부관이 보고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사령관님, 최준영 준장님이 새 부대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이고 계십니다. 부하들의 만족도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윤영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에는 정미양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영아, 다음 주에 시간 있어? 봉사단체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자. 봉사단체? 응, 내가 요즘 청소년 멘토링 봉사를 하고 있어.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돕고 있지. 너도 함께하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윤영은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다. 정미양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날 저녁 윤영은 집에서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군인의 명예, 이제는 제가 당신의 딸이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힘도 배웠어요. 윤영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길고 길었던 25년의 싸움이 끝나고 그녀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윤영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전과 달랐다. 복수 대신 용서를, 증오 대신 사랑을, 분노 대신 평화를 선택한 결과였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혹시 군인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윤영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멋있으세요. 저도 나중에 군인이 되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진짜 강한 군인은 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을, 복수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젊은 여성은 윤영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한강을 비추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그리고 용서로 얻은 진정한 평화. 박윤영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미양도 배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짓밟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일으켜 세우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과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